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TV 라이브 정책 썰의 김용민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많은 정책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자, 그런데 재미있으셨나요? 사실 저도 재미없었습니다. 정책이라는 게 원래 우리의 사는 얘기인데 왜 그렇게 어렵게 만들릴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정책 이야기를 쉽고 또 재미있게 이야기하는 프로그램. 앞으로 뉴스 보고 궁금했던 점들 저희 기자들이 대신 물어보고 또 대신 떠들어 보겠습니다. KTV 라이브 정책설 시작합니다. 국민 주권 정부가 이제 1년이 됐습니다. 민생 현장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정책으로 부동산은 정책을 에너지 대전환에 대한 지역 우리 발전에 대해 자, 앞으로 여러 가지 정책들 씹고 뜯고 맛볼 기자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국진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잡다한 지식을 습자지처럼 소유한 18년차 기자 신국진입니다. 네, 자 다음은 정유림 기자. 네, 안녕하세요. 저는 4명 중에 허리 역할을 맡고 있는 정유림이라고 합니다. 저는 15년째 현장을 뛰고 있고요. 지금은 복지부를 출입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딱딱한 정책 용어를 그대로 전달하기보다는 그래서 이게 우리한테 무슨 의미인지 좀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네, 최다혜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교육부와 기후부 기사를 주로 쓰고 있는 최다희입니다. 4년 차고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 조태영 기자. 예, 썰! 대한민국의 다양한 정책을 시청자분들께 아주 재미있게 썰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4년차 KTV의 젊은 피 조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앞으로 이 KTV의 얼굴이 되고 싶은 이 4명의 기자들과 함께 신나고 재미있게 떠들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원픽 누구의 원픽인가요? 네, 바로 저의 원픽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재명 대통령의 1년, 오늘 1주년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벌써 1년이 됐어요. 1년 전에 조태영 기자 뭐 하고 있었나요? 예, 벌써 1년이라는 또 노래가 생각이 나는데요. 저는 그날도 어김없이 한국 시작하고서는 원래 이제 한국을 하고 하려고 예, 했는데 뭐 오늘은 그냥 넘어가도, 넘어가죠. 네. 예. 내일 못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예. 자. 예, 뭐 어김없이 회사에서 일을 하고 예. 또 밥도 먹고 또 기사도 쓰고 그렇게 어김없는 하루를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군요. 예. 뭐 사실 아기 기자였죠. 작년에는 좀 어떻게 좀 요즘 걷고 있나요? 뭐 걷다기보다는 좀 더 이제 뛰기 위해서 아, 예. 이제 조금 더 이제 뭐 열심히 기어다니고 요즘 이제 걸음만은 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우, 그렇군요. 제가 교육을 1년 전에도 했었는데 예. 이젠 아장아장해서 이제 뜀박질을 조금 시작하는 그런 단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완 평가네요. 후하게 고맙습니다. 써봤습니다. 후하게. 맞습니다. 자, 이렇게 나날이 성장하고 있는 조태영 기자가 오늘 골라온 픽이 바로 이재명 대통령 1주년이었는데 자, 그렇습니다. 1년간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예, 제가 산업통상부를 출입하다 보니까 가장 눈에 띄었던 건 뭐니 해도 수출입니다. 네. 대한민국 역대 최대의 수출을 지금 계속 경신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래픽 하나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예, 지금 지난해 한국의 연간 수출액 처음으로 7천억 달러 돌파했습니다. 세계 6번째 기록이고요. 역대급 수출 성적이었습니다. 올해도 이런 역대급 성적 이어가고 있습니다. 1분기 수출액 전년 동기 대비 37.8% 증가한 예. 2,199억 달러로 동기간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이런 수출 확대 기조 앞으로 계속될 걸로 보이는데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올해 9천억 달러까지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렇군요. 저게 네. 수치상으로도 오류가 있을 수도 있지만 예. 제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 중에 하나가 저게 과연 정부의 성과인지 아니면 기업들이 잘해서 나오는 성과인지 정말 궁금하거든요. 아,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신국진 선배가 이 질문을 할 거를 예상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예상을 했고 예. 그래서 반론을 준비했습니다. 아, 예. 이번 성과의 배경 조금 더 면밀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반도체 사이클이 상승세에 접어든 것도 맞는데
예, 최근 산업 전반 둘러보면 또 여러 가지 일이 많지 않습니까? 뭐 미관세도 있고요. 또 뭐 중동 전쟁 이런 대외 여건이 굉장히 악화가 됐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기업 혼자만의 힘으로 풀어가기는 어렵습니다. 네. 정부가 또 그렇죠. 미국과 관세 협상을 하고 또 여러 다른 나라들과 계속 협상을 하고 대화를 해서 판을 깔아줘야 예. 어떤 기업들이 나갈 수 있는 운동장 어떤 이런 장소들이 또 펼쳐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결실에 민관 원팀의 성과가 아닐까, 정부에서 어느 정도 판을 깔아줘서 기업들이 나아갈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네. 해봤습니다. 여기에 조금 말을 보태자면 예. 사실 원팀이라는 게 지금 무역 환경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업 하나만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됐고, 그리고 정부의 역할과 기업의 역할이 분명히 따로 있기 때문에 수출을 할 때 정부끼리 외교적으로 풀어나갈 부분들은 분명히 정부가 해야 되고, 그리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기업들이 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지금 정리를 해보면 뭐 실용적인 외교와 뭐 말씀하신 뭐 규제 개선 이런 걸 핵심으로 좀 찝으신 것 같은데요. 현 정부에서 1년간 진짜 불확실했던 좀 불안했던 규제들을 상당히 해소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 이제 중소기업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무언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 수출을 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문턱에서 좌절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네. 어떠한 규제로 인해서 수출이 제한되고 어떠한 규제로 인해서 우리는 대상이 안 되고 이런 불필요한 규제가 상당히 많았지만 현 정부가 출범과 동시에 이제 규제 개선이라는 테마를 잡고 불필요한 규제를 싹 다 해소를 하면서 아마 기업들이 조금 수출하기가 좋아졌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과 관세에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또 중요한데 이 중소기업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내가 만드는 제품이 미국에 수출될 때 이게 관세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알아내는 것도 굉장히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정부, 특히 관세청 같은 경우는 하나하나 설명을 하고 있고요. 특히 산업부도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정부와 민간이 원팀으로 나가는 데는 큰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기업들도 항상 이야기하는 게 특히 중소기업이 네. 말입니다. 우리나라가 특히 미관세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너무 어렵다. 특히 많이 호소를 하는데 관세청 또 중소벤처기업부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수출은 지금 굉장히 잘 되고 있고 김정관 장관도 얘기했던 것처럼 앞으로 계속해서 수출은 대한민국의 기둥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런 부분들 외에도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1주년 동안 어떤 약속들이 좀 지켜졌나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지금 이제 민생 분야로 좀 넘어가고 네. 싶거든요. 이제 우리가 좀 이 지난 1년간 민생 분야 우리가 느끼는 고유가, 네. 고물가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쳤는지 그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해본다면 예. 아직 조금 어렵지 않나 상황이 좀 개선을 하려고 다양한 정책을 선보이고 있지만 실제 국민들이 체감하는 느낌은 아직 조금 약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체감. 저도 사실 굉장히 동의하는 반대요. 제가 중소벤처기업부도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해 이제 민생회복 소비 쿠폰 상생 페이백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시장을 가보면은 시장에서 상인들이 말씀하시는 것, 이제 그 기간에는 네. 소비가 늘었다, 좋았다. 뭐 그때 소비 쿠폰 뭐 쓰셨습니까? 그때 저는 외식을 했던 기억이 나요. 외식을 오랜만에. 이렇게 쓰셨고 또 우리 신국진 선배는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부족하다는 느끼기 때문에 네, 제가 지금 자녀가 2명이 있거든요. 학원비 2개 결제하니까 끝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너무나 아쉬웠어요. 예. 부족하다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어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 네.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좀 더 많이 주면 좋았다는 생각, 아쉬움이 항상 깔려 있는 예, 느낌입니다. KTV와 무관한 네. 말씀이었고요. 예, 그래서 그런 정책들이 있었기에 소비가 그 당시에 늘었습니다. 네. 다만 제가 이제 그 소비 쿠폰 상생 페이백이 끝난 이후에 시장을 찾아가 보면 네. 다시금 이 중소소상공인들이 원점 다시 사람들이 지갑을 안 열고 오히려 이제 매출이 줄어들고 이런 고충을 토로하셨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결국 남은 4년 동안 어떤 이런 재원을 투입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또 어떤 근본적인 골목 상권의 변화를 줄 수 있는 정책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체감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예. 좀 장점도 좀 말씀드리고 야, 싶은데 좀 장점. 좋았던 점도 네.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굵직한 대선 공약들은 좀 첫삽을 뗐어요. 예. 일단 특히 아이들 밤에 아플 때 가는 달빛 어린이병원 같은 네. 경우에 좀 엄청 숫자를 늘렸거든요. 근데 이거 소아과 오픈런 줄이는데 좀 굉장히 1등 공신이라서 현장 반응 굉장히 좋았습니다. 또 아동수당이나 생계급여 문턱 낮춘 것도 이제 약속을 지킨 부분인데 근데 냉정하게 보면은 이제
돈이 안 드는 부분들은 이제 빠른데 뭐 필수 의료 수가라든지 네. 뭐 지방 의료원 짓는 것처럼 돈이 많이 드는 부분들은 이제 좀 속도가 나지를 않습니다, 사실. 그래서 미국이나 일본의 개혁 사례를 봐도 이제 결국 핵심은 예산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추진력은 붙었으니까 이제 돈이랑 법이 걸려 있는 부분들 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저는 또 저출생 관련해서 좀 얘기를 아. 하고 싶은데요. 이 저출생 문제에서 어느 정도 작은 변화가 보인다는 점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수치가 오르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예. 이 기자회견에서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말처럼 이게 구조적인 변화인지 또는 일시적인 현상인지는 아직 분명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결혼과 출산에 대해 좀 긍정적인 인식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 굉장히 바람직한 변화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제가 교육부 담당 기자로서 최근에 정책이 돌봄과 양육 환경 개선에 좀 더 초점이 맞추고 있다. 이런 부분이 좀 달라진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제가 개인적으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지금 뭐 복지, 뭐 달빛병원, 뭐 출산율이 증가했다. 시집들을 먼저 가시고 얘기를 하시는 게 어떨까요? 시집들도 안 가시면서 출산율 얘기하고 있으면은 참 아이러니하잖아요. 네, 조태영 기자는 장가도 안 장가가 갔습니다. 네. 네, 우리 다 같이 안 젊은 갔습니다. 기자들이 빨리 시집 장가를 가서 지금 첫 출산율도 회부터 이렇게 이발을 신상을 하고 밝혀버리시면 네. 곤란합니다. 혹시 시청자분들 중에서 우리 최다혜 기자나 정윤인 기자가 마음에 드신다 하시면 저한테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010 네. 이렇게도 알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만큼 후배들의 그 미래도 생각하는 이런 선배가 네. 뭐 좋게 생각하면 참 좋은 선배인데 어떻게 보면 좀 꼰대 같기도 하죠. 아니, 출산율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많은데 상당히 오랜만입니다. 예. 출산율이 조금 반등을 했다라는 게 상당히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네. 왜 그러냐면 최근에 이제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지금 첫째가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둘째가 초등학교 2학년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걸 어떤 방식으로 체감을 하느냐? 초등학교 4학년의 아이가 1학년으로 입학했을 때 그 학년의 반이 11개였어요. 근데 초등학교 2학년 아이였던 둘째가 입학을 할 당시에 반이 7개 반으로 줄었어요. 그만큼 현장에서는 아이들이 줄어든다는 걸 상당히 뼈저리게 느끼고 있거든요. 이런 시기가 조금 이제 국가 소멸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출산율 반등을 통해서 조금 더 아이들이 웃고 떠드는 소리가 좀 가득한 대한민국이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군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예. 네, 제가 꼰대로서 한마디 했습니다. 자, 오늘 정말 첫 번째 시간부터 우리가 앞으로 이야기할 다양한 주제들이 이렇게 펼쳐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1주년을 맞아서 저희가 픽을 한번 골라봤는데 이런 내용들 앞으로 저희와 함께 재미있게 내용들을 썰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신국정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8전선을 회복하며 코스피 상승과 수출 증가 등 회복 정말 뭐 저의 마음만은 아니겠죠. 오늘 코스피 할 얘기 참 많습니다. 네. 예, 어떻게 네. 보셨어요? 네, 오늘 아마 가슴에 심장을 부여잡고선 떨어지는 칼날을 보면서 내 거는 어떻게 될까? 내 계좌는 어떻게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네. 저도 그랬습니다. 저 역시 그랬지만 제 옆에 있는 최다희 기자를 바라보면서 오늘 위안을 삼았습니다. 오늘 최다혜 기자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오늘 말을 아끼겠습니다. 저는 왜죠? 오늘 말 못해요. 이유가 뭔가요? 제가 오늘 잘 제가- 개장하면서부터 놀렸거든요. 예. 제가 그 야수의 심장, 네. 레버리지 투자자입니다. 정말 말로만 듣던 야수의 심장을 여기서 보는군요. 원래 2030은 네. 도전 정신이 있어야 돼요. 야. 예, 저는, 어떤 다릅니다. 종목이었나요? 저는 이제 SK 하이닉스 단일 종목. 단일 종목? 네, 삼성전자 단일 종목을 들어갔는데 예. 네. 네, 그만 알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나머지 분들은 사실 들어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사실 강 오늘은- 건너 불구경이에요. 그렇죠. 그죠? 예. 네. 자, 저희가 잠시 뒤에 얘기를 말씀을 듣도록 할 텐데 사실 코스피는 오늘은 이렇게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지만 바로 불과 지난주입니다. 8,000포인트를 넘어서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숫자를 기록을 했어요. 코스피 8,000 이 숫자가 상징하는 게 뭔가요? 네, 오늘 이야기를 꺼내기 전에 아이템을 선정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떠들어야지. 그런데 오늘 진짜 너무 떨어지는 칼날을 보면서 이 얘기를 해도 되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근데 그 얘기를 잠깐 접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코스피 8,000이 지난 2일이었죠. 8,900선을 돌파하면서까지도 이제 9,000선의 기대를 키웠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지난 5일과 오늘까지 좀 하락장이 이어지긴 했는데 코스피 8천이라는 게 상당한 의미입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 대한민국이 체급 자체가 달라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우리나라 기업이 국제적으로도 위상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고 그만큼에 따른 대한민국의 경제시장, 자본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조금 더 이야기를 덧붙이자면 그 체급, 사실 2000포인트 때와 지금 포인트의 이 체급은 사실 굉장히 달라졌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자본이 국내 주식시장으로 들어온다라는 것은 그만큼 투자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투자장이 됐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2000포인트에서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던 건 외국인이라든가 기관 투자자들이 대한민국은 여기까지야, 네, 이런 맞습니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돈이 들어오지 않았던 것인데 지금 분명히 체급이 달라졌어요. 네, 맞아요. 이게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3,000포인트를 넘으면서 4,000포인트가 올까? 근데 4,000포인트가 금방 왔거든요. 네. 그러고서 5,000포인트는 갈까? 또 금방 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6,000, 7,000, 8,000 이렇게 높아지면서 이제 대한민국의 체급이 달라졌고 또 주변에서도 보면 아실 거예요. 어디 가도 주식 얘기를 빼놓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예, 너는 성과가 좋았니? 너는 많이 올랐니? 나는 어떻게 됐다? 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국민 모두가 다 주식에 관심을 두는 시장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네. 왜 저를 보시죠? 그래도 한마디 또 거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사실은 제가 주식 시장에 투자를, 그러니까 코스피 코스닥에 투자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3,000, 4,000, 5,000 올라갈 때 네. 다시 떨어지면 한번 투자해봐야지 했는데 떨어지질 않더라고요. 근데 오늘 살짝 이제 기미가 보이긴 했는데, 네. 근데 제가 이제 오늘 이제 주식 시장 얘기를 하면서 이 주식 시장이 어떤 주식을 하는 사람들만 혜택을 받냐? 다른 관점으로 보면 사실 저는 전 국민도 혜택을 받다라고 좀 어떤 표현을 하고 의미인가요? 굉장히 궁금한데요. 예, 오늘 이재명 대통령도 기자회견에서 언급을 했던 부분입니다. 국민연금을 예로 들었는데요. 이 코스피 상승으로 국민연금 기금이 대충 계산해도 24년 이상 늘었다. 그러면서 이 청년들이 요즘 우리 자주 듣는 말 있지 내가 받을 수 있겠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내가 받을 수 있겠어라는 그 청년 세대의 걱정과 불안이 상당 부분 해소가 됐다.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도 표현을 했고, 사실상 저도 주식 투자는 안 하지만 한 국민으로서 그 정도 혜택은 나도 받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쉽네요. 네. 저는 저 이야기가 딱 시작이 될 때 어떤 이야기가 떠올랐냐? 저는 오늘 내렸기 때문에 오늘 들어갔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전개. 나올 줄 알았는데 갑자기 국민연금이 고갈되는 시점을 좀 늘렸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나만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 정도로 직업 정신이 너무 투철하다. 아쉬운데, 직업 너무 정신이. 너무 재미가 없는 것 네.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그럼 궁금해요. 예. 자, 지금 좀 떨어졌는데 들어갈 수 넣을 생각 있습니다. 그래요? 예. 레버리지 어떤가요? 레버리지는 레버리지 괜찮습니다. 오늘 굉장히 39도까지 올랐다고 했나요? 아침에? 열이 좀 자, 나오죠. 본인의 지금 온도가 방송 보시고 계시는 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주식을 하지 않았던 조태영 기자가 주식을 시작한다. 있으신 분들은 나오셔야 되겠습니다. 정확한 지적이었습니다. 예. 자,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은 주식 전문가는 아닙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제 코스피와 코스닥이 어떤 흐름을 보일지에 대한 굉장히 궁금증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래도 많은 오랜 시간 동안 정책 현장에서 이것들을 봤기 때문에 이게 끝일까라는 생각을 할 수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좀 짧게 앞으로 간단한 전망 들어볼까요, 정윤 기자? 네, 저도 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 뭐 짧은 식견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코스피 8천이 이렇게 일시적인 신기루가 되지 않으려면 이렇게 유동성 힘으로만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이 건강해지려면 이제 단타로 빠지는 시장보다는 이제 오래 들고 있어도 좀 괜찮은 시장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려면 기업 실적도 좋아할 것이고 주주 환원도 꾸준해야 되겠죠. 네, 그렇군요. 네. 저는 이제 이야기를 한다면 정부에서도 지금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코스피가 8천을 돌파하는 동안 사실상 이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시총 1, 2기업이 끌고 간 게 맞거든요. 네. 그래서 그 외의 기업들이 좀 같이 동반으로 성장을 해야 되고요. 또 코스피 외에 이제 코스닥이 상당히 소외됐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도 이제 코스닥에 대한 성장을 위한 정책들을 내놓기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코스닥이 코스피에 맞춘 성장세를 이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저희가 이제 코스피 8천, 9천, 10,000포인트 이거에 대한 단순한 수치로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추가적으로 보면 이젠 AI나 반도체는 슈퍼사이클로 이어진다면 충분히 가능한 실적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만큼 또 실적이 뒷받침돼서 성장을 했을 때 대한민국의 경제 파워는 또 그만큼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기회는 이어질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최다혜 기자, 당연히 오를 것으로 전망하지 당연히 않을까? 올라야 되고요. 올라야 됩니다. 예, 무조건 올라야 올라야 됩니다. 예. 하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주식 전문가들도 내년에 뭐 몇천 간다 이런 거 잘 못 맞추잖아요. 이때 중요한 건 사실 숫자 자체보다는 좀 체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코스피 8천, 9천 많이 중요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가 또 8천을 버틸 체력이 있느냐 이 부분이 참 중요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드리면 아마 이 방송을 보시고도 주식을 다시 해야 되나? 시작해야 될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다만 이렇게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공부를 통해서 이 내가 투자할 기업은 어떤 의미를 두고 있고 어떤 성장 가치가 있는지 이런 걸 충분히 공부를 통해서 하고 난 다음에 주식 투자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조태훈 기자. 시청자분들도 꼭 알겠습니다.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저 주린인데 사실 네. 오늘 저희가 코스피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신뢰받는 시장으로 바뀌어지기 위한 여러 가지 지금 제도적인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 또 좋은 흐름이 이어졌으면 좋겠고 또 그게 국민의 기쁨으로 같이 연결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신국진 기자의 원픽이었습니다. 일가족 집단 자살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원시적인 사회가 어디 있습니까? 네, 오늘 세 번째 픽 말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빚 때문에 죽는 일 없어야. 상당히 무거운 주제입니다. 누구의 픽이죠? 네, 이번엔 저의 원픽입니다. 최다혜 기자. 예, 어떤 이유에서? 네, 지난 픽을 2일 이재명 대통령이 빚 때문에 죽는 일 없어야라고 말했는데요. 그래서 오늘 다 같이 얘기해볼 좀 주제로 가져왔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당일 갑자기 이런 발언이 나온 배경은 어디 있나요? 네, 최근 반복되고 있는 채무 관련 비극들이 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지난해 전남 진도에서 40대 가장이 2억 원 정도 빚에 시달리다가 가족을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경찰 조사에서 개인 회생 같은 제도가 있는 줄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또 몇 년 전에는 수원 세모녀 사망 사건이죠. 네. 수원시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어머니와 두 딸이 숨진 채 발견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복지 사각지대에서 병마와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세상을 떠나 많은 이들의 안타까움을 더했는데요. 대통령은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빚 문제를 단순히 개인 책임으로만 볼 게 아니라 사회 안전망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본 것입니다. 네, 자 그런데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좀 없었나요? 있었습니다. 네. 방금 말씀드린 이런 개인 회생이나 개인 파산 같은 제도는 이미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개인 회생은 소득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이 일정 기간 갚을 수 있는 만큼 갚고 나머지 빚을 정리받는 제도고요. 또 개인 파산은 정말 갚을 능력이 없을 때 법원 판단을 거쳐 남은 빚을 면제받는 절차입니다. 이런 제도가 있었음에도 이걸 몰라서 또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던 겁니다. 그렇군요. 상당히 무거운 주제라서 이런 주제로 이야기하는 것조차도 저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고 싫은 맞습니다. 부분이 예. 있습니다. 그러나 좀 언급을 좀 해보자면 이런 사례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복지 사각지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분명히 촘촘하게 복지 지원 정책들이 놓여져 있지만 그 복지 정책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결국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책이 부족하다 이런 부분이라기보다 우리의 관심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 개인 회생 제도 어려운 주제는 맞습니다. 이유는 왜 개인의 빚 문제를 사회가 책임을 져야 해? 라는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방향은 맞는데 기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개인 회생 관련 뉴스 댓글을 살펴보면요. 열심히 한 사람들에 대한 어떤 허탈감 이런 것을 표현을 하는 댓글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산 사람은 뭐가 되냐. 근데 아까도 이렇게 최다혜 기자 말씀을 하셨다시피 다 함께 살아가는 사회에서 최소한의 울타리는 저는 꼭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허탈함이 없도록 어떤 생계형, 채무자, 고령자, 실직자, 어떤 명백한 상환 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한
울타리는 필요하다. 그런데 고의 연체, 뭐 사행성 채무에 대해서는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이 빚 문제를 개인의 책임인지 또 아니면 개인의 실패인지 사회의 책임인지 한 가지로 말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네. 빚을 진 이상 갚아야 한다는 이 개인 책임의 원칙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성실하게 갚아온 사람들과의 형평성도 좀 필요하고요. 하지만 제가 자료를 좀 준비해봤는데요. 네, 이 서울시 복지재단의 자료에 따르면 개인 회생을 신청한 만 29세 이하 청년들의 평균 채무액이 6,900만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 그런데 처음 빚을 진 가장 큰 이유를 살펴보니까 과소비가 아니라 생활비 때문이었습니다. 네. 응답자의 67.9%가 이 생활비 때문에 처음 빚을 졌다고 답했습니다. 또 빚을 갚지 못하게 된 가장 큰 이유도 실직이나 또 이직 같은 이런 이유로 인한 소득 공백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개인 회생 문제를 단순히 돈 관리 실패, 개인의 실패로만으로는 보기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군요. 지금 이야기한 이 개인 회생 제도, 이런 금융 관련된 부분은 또 금융위가 또 담당을 하고 있고, 조금 전에 조태영 기자와 또 정민 기자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 안전망 같은 경우는 또 복지부가 담당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사실 지금 정부가 같이 논의하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한 번 넘어졌다고 이렇게 사회에서 매몰차게 힘든 일을 겪게 되는 부분들은 최대한 막아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두 가지 사이클이 같이 움직여야 된다라고 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무엇이냐면 정부의 정책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루어지고 있는 것 중에 뭐냐? 뭐 개인 도박으로 인해서 생긴 빚 이런 건 당연히 정부에서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개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의식주잖아요. 그래서 그중에서도 먹을 거리를 걱정하지 않은 삶을 이끌어줘야 되는데, 이런 정책적인 시스템은 당연히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여기 하나 사이클이 같이 가야 될 게 무엇이냐? 바로 사회입니다. 우리 사회. 네. 이 복지 시스템을 지원받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 그런 것 자체가 이제 부정적이다기보다는 우리 같이 살아가야 되는 거고 당연히 받아도 된다라는 인식 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래서 자, 그 복지부 출입기자 관점에서 한 짧게, 가지만, 짧게, 좀 짧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빚은 그냥 금융 문제가 아닙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빈곤의 신호거든요. 정신건강 위기의 시그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개인 회생이나 채무 조정으로만 끝내면 안 된다는 점, 복지 지원도 붙어야 하고 정신건강 상담도 같이 좀 추가가 돼야 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개인 회생 제도와 관련해서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번 넘어졌다고 모든 게 끝나버리는 사회가 아니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야겠죠. 최다희 기자의 원픽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성우입니다. 전국 하늘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경남 해안과 제주도는 흐리다가 점차 개겠습니다. 한편 강원 영서와 경북 북부에는 오늘 저녁까지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는데요. 양은 5mm 내외가 예상됩니다. 내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 28도, 광주 29도, 대구 30도로 평년 기온을 1, 2도가량 웃돌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기온입니다. 중부지방 서울, 인천 16도, 대전 14도, 순천 13도로 아침을 시작합니다. 한낮에는 서울, 청주 28도, 수원, 춘천 27도 보이겠습니다. 남부지방 전주 14도, 부산 18도로 아침을 맞이하겠고요. 낮 기온은 광주 29도, 대구 30도로 덥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15도 내외로 아침을 시작해서 낮에는 22에서 25도 되겠습니다. 전해상 구름 많은 가운데 물결은 잔잔하겠습니다.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전국이 흐린 가운데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에 비나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전국 하늘에 구름이 많겠고 일요일은 다시 전국이 흐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여러 가지 많은 말들을 했습니다. 정책 썰이 선택한 오늘의 한 문장, 이겁니다. 국정 운영의 유일한 기준은 오직 국민의 삶이다. 국민 주권 정부의 출발점과 또 도착점이 어디인지를 분명히 알고 간다면 어떤 위기가 온다고 해도 그 길을 잃는 일은 없겠죠. 자, 오늘 KTV 라이브 정책 썰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